네, 앞서서 2,000선까지는 지수가 정상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장에서 또 한 가지 뷰만 볼 수는 없겠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종합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께서는 추가 상승의 에너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주 초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초반 강세의 배경은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데다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2개월 연속 반등하면서 중국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가 지수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수급이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외국인 순매수의 경우에 이전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소 감소했고 환율 환경도 불리해졌습니다. 6월 말 이후 그 연중 저점을 탈출한 코스피는 꾸준한 상승을 기록한 반면에 다른 아시아 이머징 증시는 최근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아직 상대 밸류에이션의 그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만 그 외국인 매수의 강도는 차츰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순매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순매도를 기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경기 모멘텀이나 상대적 매력을 감안한다면 아직 외국인의 그 추가 매수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1,100원을 하회하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차츰 환차익에 대한 기대를 낮추면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 순매수 강도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시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약간이라도 축소가 될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추가 상승 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놓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9월 FOMC가 다가올수록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와 연기에 대한 기대가 다시 팽팽히 맞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미국의 9월 FOMC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위험 관리 차원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가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업종 전략 측면에서는 그 건설, 유통, 은행 등과 같은 내수 관련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재와 산업재 같은 글로벌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을 이끌어왔지만 국내 경기 회복과 함께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내수 경기가 점차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건설이나 유통 그리고 은행과 같은 내수 관련 경기 민감주들의 가격 매력이 점차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상승이 될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다만 또 관심 업종군은 내수 관련한 경기 민감주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